또 반갑습니다. 저는 국어과 대표원사 서상근입니다. 궁금해하실 것 같은 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수능의 국어 영역이 쉬울 것이냐 어려울 것이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일 하단에 올해 예상 난이도 만점자 1%를 유지할 것이라는 점에서 올해도 작년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A형을 선택하는 이과 친구들, 그리고 B형을 선택하는 문과 친구들, 혹시나 전과를 생각하고 있다면, 혹시나 국어 영역에 나는 B형을 선택했는데 A형 좀 더 쉬울 것 같아서 전과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올해처럼 A형과 B형의 난이도 차이는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니까요. 그 이유는 이과 친구들이 문과 친구들에 비해서 국어를 못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죠. 의치안을 준비하는 그 대부분의 친구들이 얼마나 명석하고 사고력도 뛰어나고 독해력도 뛰어난데, 평가원에서는 그렇게 예상했을 뿐이지 실제 시험은 그렇지 않았는데, 이것이 놀랄 일이었느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6월, 9월 모의평가를 통해서 충분히 A, B형 난이도 차이는 없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이 됐으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의 자제분들 혹은 여기 앉아 계신 친구들의 성적 수준이 국어 과목만 딱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냐? 저는 오늘도 그 3시 10분까지 수업을 마치고 질문 상담을 받으려 하다가 입시 설명회가 있다. 그러니 오늘 할 질문과 상담은 내일로 좀 미루자 하고 맡겨두고 온 길입니다. 상담을 하면서 많이 듣는 얘기가요. 너 작년 수능 성적 보니까 3등급이네. 자, 그럼 3등급이면 몇 문제 틀렸지? 왜 틀렸지? 뭐 틀렸지? 안 틀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얘기를 제가 쭉 진행하다 보면 친구들이 선생님 저 3등급이 아닌데요. 뭔 소리냐? 저 6월, 9월에 1등급 받아봤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문제라고. 자기는 언제든지 1등급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니까 국어 공부는 안 하고 영어 수학 공부만 하다가 나중에 된통 뒤통수를 맞고 강제 재수를 시작하게 되는 이런 폐단을 막자라는 뜻에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그 메모를 하실 수 있으면 이렇게 좀 쓰세요. 상위권과 중위권 기준은, 상위권은 안정적으로 1, 2등급 나오는 친구들이고요. 중위권은 3, 4등급 맞는 친구들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중위권은 1, 2등급도 받아봤는데 시험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3, 4등급으로 훅 떨어지는 친구들, 이 친구들이 중위권입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1, 2등급 안 받아본 친구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친구들은 당연히 수능에 1, 2등급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영어 수학 공부 혹은 탐구 공부에 집중을 하다가 국어에서 뒤통수를 맞는 거죠. 그 친구들은 그럼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하느냐? 지난 수년 동안 다 독서 비문학 영역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국립대 출신인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시간 강사 하던 80년대 초 학번 선배들께서 지금 출제위원으로 가 계십니다. 그 출제위원 형들한테 뭐 나이가 드니까 이제 한 14살은 형이라고 부를 수 있더라고요. 들한테 여쭤봤더니 문학이나 문법에서는 고난이도 문제를 출제할 수가 없다. 왜 그런가요? 너 알잖아. 모르겠는데 왜 그런가요? 잘리니까 우리가. 왜 잘리는데? 문학은 판단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 들어가 있고, 문법은 교과 과정을 이수한 영역 이외에 출제해버리면 이의제기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까지도 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시문을 바탕으로 해서 정확한 사고력을 요구하는 독서 비문학 파트에서 매년 모의고사도 당연하고 수능은 더더욱이나요. 만점 방지용 문제를 출제하는데 그게 점수로 치면 10점, 문제로 치면 3문제에서 4문제가량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시험에,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 80점 중반 점수를 받으면요 4등급이었는데 그게 몇 개 틀리는 건가요? 7, 8개 틀리는 거잖아. 그쵸? 거기서 하나 더 맞추고 하나 더 맞추고 하나 더 맞추고 하나 더 맞추고 이렇게 한 문제가 한 등급 한 등급을 좌우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비문학에서 그 3문제 내지 4문제, 그 한 문제를 누가 더 맞추느냐, 그게 서울로 들어가느냐, 그리고 중앙대 경희대 수준이냐 아니면 연고대 수준이냐, 이걸 결정하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학원에서는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EBS를 잘 보면 된다 라는 환상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겁니다. 그러면 EBS 안 볼 것이냐? 그것도 아니죠. EBS 보는데 어떻게 볼 것이냐?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EBS 그 방대한 교재 중에 비문학 독서 제시문을 정확하게 수능에서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해서 예상 가능할 수 있는 집단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평가원은 그것을 피해서 낼 겁니다.
안 그러면 내신 시험처럼 돼버리는 거니까요. 대표 강사님께서 저 길을 살려주기 위해서 조금 전에 소개하면서 지난 수년 동안의 EBS 연계에 대한 예상과 대비가 마지막 페이지 좀 봐주세요. 국어 영역 설명의 파트 마지막 페이지. 괄호친 부분 읽겠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EBS 연계에 대한 예상과 대비가 실전에 적중할 확률이 경이롭다는 평가를 이미 졸업생들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타 학원의 추정이 불가한데요. 그 이유는 20여 명의 강사가 공동 작업이 가능한 대한민국의 유일한 현존 학원이기 때문이겠습니다. 다른 학원에도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 않느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종로학원 선생님들의 그룹과 다른 학원 선생님의 그룹의 차이는 일단 질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학원 사이트에 들어가서요. 그 선생님들 강사 소개진 란을 펼치시고 어느 학교에 무슨 과 전공이신지를 꼭 살펴보세요. 그러면 이 선생님들께서 어떤 집단인지를 알 수 있을 테니까. 그리고 저희 학원의 선생님들께서는 뭐 회의는 당연하겠고 살아가면서 그리고 회식 자리 그리고 교무실에서도 항상 교재를 어떻게 연구하는지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하면서 집단 교재를 작업을 합니다. 아마 재수종합학원 중에서 공동집필한 교재를 쓰는 학원은 종로학원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슨 힘으로 작용하느냐? 마지막에 10월 11월 지나면서 회의를 통해서 EBS에서 나올 수 있을 작품과 제시문을 그냥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재구성해가지고 그대로 적중시키는, 그래서 2등급 받을 수 있는 친구가 마지막 한 제시문을 놓칠 수 있었다면 그것을 잡아주는, 오늘 제가 계산하기로 297일이 남았더라고요. 297일. 주 단위로 계산하면 42주입니다. 그리고 수능 특강은 이번 주에 출간이 됐고요. 재수생들이 가장 긴장된 시기겠지. 뭐부터 해야 될지 우왕좌왕한 시기에 종로학원으로 오시면 첫 주에 바로 1년 스케줄을 머릿속에 그려줍니다. 그러면 할 일은 뭐밖에 없다? 수업 열심히 듣고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겠다. 부모님 기 살려주고 내 친구들 이미 대학 가 있는데 찌질하게 미팅 소개팅 하면서 보내고 있는 시간 동안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 친구 내가 한번 엎어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슬럼프 겪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남은 시간 나머지 얘기 말씀 잘 들으시고요. 저는 이만 말 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